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른증권방송 송범선 수석 전문가입니다. 시장이 많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잡아야 될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ETF 중에서도 인버스 ETF입니다. 인버스만 가는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인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는 주식들이 쭉 있죠.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거를 시장이 하락한다고 다 팔 수 없죠. 다 팔 수 없는데 이게 떨어질 때 인버스가 이제 지켜주는 거죠. 인버스는 시장이 하락하면 돈을 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인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시장의 답이 인버스밖에 없다. 뭐 이런 주제로 오늘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일단은 인버스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 우리나라 지수 인버스의 경우에는 첫 번째는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코스닥을 추종하는 인버스입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코스피가 떨어지면은 돈을 버는 거, 코스피가 떨어지면 돈을 버는 게 바로 이 세 가지가 됩니다. 코덱스, 타이거, 코세프 이렇게. 그렇죠. 이 회사들마다 달라요. 이 인버스 ETF 상품을 운용하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대표적으로는 코덱스, 이게 제일 많이 사람들이 압니다. 사실상 우리가 ETF, 모든 ETF를 통괄해서 코덱스가 제일 유명해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게 코덱스가 가장 유명한 인버스로 나오고, 자, 여기 보시면은 선물 인버스 2X라고 되어 있죠. 2X. 2X는 뭘까요? 2X. 이 2X는 뭐냐면은 원래 인버스라는 상품 자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구조를 먼저 이해하고 2X를 보셔야 돼요. 인버스 ETF. 자, 여기 보시면은 인버스 ETF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코스피 200 지수가 1% 하락할 때 인버스는 ETF는 1 플러스 1%의 수익을 목표로 운영되죠. 자,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1% 떨어지면은 마이너스 1% 되면은 인버스는 플러스 1%가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코스피가 마이너스 3% 떨어졌다. 마이너스 3%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버스 ETF는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3%가 되겠죠. 이 반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런 엄청난 하락장에서는 ETF 이거를 잡아야 돼요. 이거 인버스를. 아시겠죠? 이거는 그렇습니다. 근데 ETF 상품이기 때문에 또 이게 선물 레버리지가 들어가죠. 선물 레버리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레버리지라는 게 이제 두 배로 움직이는 거예요. 2배. 아까 2X라고 했잖아요. 인버스 2X. 그래서 요게 2배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마이너스 3% 하면 플러스 3% 난다 그랬죠? 마이너스 2X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3% 나면은 2X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6%가 됩니다. 아시겠죠? 뭔지. 2배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마이너스 10% 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2X 2배니까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20%. 플러스 20% 수익을 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작깨작 움직이는 거 싫어하잖아요. 조금 움직이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2배로 이왕이면 화끈하게 2배로 움직이는 게 바로 2X다. 선물 인버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론적인 것들 알아두셔야 되고, 일단 ETF 상품이고 이게 2배로 움직이는 선물 레버리지다 보니까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맞는 건 아니게, 만약에 지수가 올랐다. 지수가 만약에 플러스 30% 올랐다 쳐봐요. 만약에 폭등장이 왔어요.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2배로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0%죠. 이 완전 망하는 겁니다.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버스 ETF를 했을 때 2X로 움직이는데 지수가 크게 상승하면은 반토막이 나버린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하지만 이런 하락장에서는 2배로 벌 수 있는 모든 종목이 다 떨어집니다. 지금 뭐 대부분의 종목이 다 떨어지죠. 그리고 심지어는 코로나 관련주도 떨어지는 판국이에요. 코로나 마스크주들도 요즘 그렇게까지 강하지를 못하죠. 그리고 진단키트 이런 종목들이 몇 개 나왔는데 수출한다 이렇게 발표를 해도 그렇게까지 힘이 강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테마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테마 교육주가 반짝하긴 했죠. 교육주 왜냐? 계약이 애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애들이 이제 4월 계약으로 미뤄졌습니다. 원래는 3월
23일인가 그랬는데 2주 미뤄졌어요. 그래서 4월 6일로 개학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공부를 해야 되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학부모들의 교육률이 높은데 어떻게 학교를 안 가고 공부를 안 하겠습니까? 우리도 주식 공부하고 있는데,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서 공부해야 되는데 요즘 또 재택근무가 유행해요. 이 부모님들이 회사를 안 가고 바로 집에서 일을 합니다. 이 화상통신을 통해서. 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코로나가 사무실에 얼마 전에 막 퍼졌죠. 사무실 그 구로 쪽에 코로나 콜센터에 막 40명, 50명 집단 감염되니까 이런 사무실들이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들도 재택근무하고 애들도 집에 있어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애들을 봤을 때 공부 안 하고 노는 꼴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보죠. 그래서 공부를 시킵니다. 공부를 시키면 어떻게 돼요? 교육주들이 사라지겠죠. 어떤 거? 사교육 뭐 메가스터디 같은 거, 메가 MD는 사실 뭐 성인들이지만 그냥 테마가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막 이런 것들, 비상교육, 이런 사교육 시장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뜬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4월 6일 날 발표하는 거 발표하고 나서 메가 MD도 이렇게 올랐다가 20 몇 프로 올랐다가 갑자기 떨어졌어요. 그냥 윗꼬리 달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상 100% 믿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믿을 거는 인버스밖에 없습니다.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오늘 시장이 갑자기 급락을 하니까 코스닥 마이너스 6%까지 갑자기 장 마감이 급락하니까 엄청나게 뛰었어요. 심지어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인버스 상품들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인버스인데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입니다. 2X 요건데 어떻게 됐어요? 야, 이거 굉장합니다. 이거 엄청나게 뛰죠. 이렇게 요런 거예요. 시장이 급락하니까 그냥 막 뛰는 거예요. 그냥 거래량까지 실리면서. 거래량 예전에 거래량 별로 없죠. 왜냐하면 시장이 좋았을 때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별로 인기 없어요. 근데 시장 안 좋을 때는 여러분들 이거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2배로 이왕 가는 거 2배로 화끈하게 움직이자고요. 자, 어쨌든 이거는 이렇게 떨어질 때는 언제입니까? 떨어질 때? 이때가 2017년 때입니다. 2017년 때는 이게 이제 시장이 좋을 때 2017년에 시장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막 코스피가 2600 가고 막 이런 시절이에요. 바이오랑 삼성전자 막 2배, 3배 오르는 삼성전자 250만 원 가는 그런 시절. 그럴 때는 그냥 막 빠져요. 그냥 이럴 때는 하면 안 돼요. 이럴 때 하면 안 되다가 삼성전자 N면 분할하고 약간씩 흔들리면서 이렇게 꿈틀꿈틀 거리죠. 이럴 때 잠깐씩 단타로 좀 치고 빠지고 하다가 지금처럼 코로나가 대박 터졌다. 그러면은 확 올라가. 확. 이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이거 말고도 있습니다. 자매품이 있어요. 타이거 200 선물 인버스 2X. 타이거 200 선물 인버스 2X는 저희 바른 증권 방송에서 잡았습니다. 저도 추천을 했어요. 저도 유료 회원님들께 추천을 해가지고 사실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추천한 모든 종목이 지금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사실 손실 나는 종목도 몇 개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추천한 종목들이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손실 나는 게 몇 개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요게 올라가가지고 타이거 200 선물 인버스 2X 요게 지금 한 30%가량 수익 중입니다. 30%. 이 시장이 안 좋은데 30%가량 수익 중이에요. 요런 것들을 잡으셔서 기존 종목들이 박살을 날 때 이게 치고 올라가면서 보험 역할을 해줘야 돼요. 보험. 여러분들 보험을 왜 듭니까? 보험. 우리가 멀쩡해요. 지금 멀쩡하지만 건강이 갑자기 악화될 수 있죠. 코로나 같은 게 걸려서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냥 끙끙 앓다가 각종 질환에 힘들게 살 수도 있고 이러면 병원비가 엄청나게 나오죠.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비 이런 거를 위해서 만약을 위해서 뭐 사망할 위험에 대해서 종신보험 가입하고 죽었을 때 돈 받는 거. 또 실비보험 왜 합니까? 내가 수술비 엄청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나오는데 그거 실비보험 다 쓰잖아요. 만약에 내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서 수술을 했을 때, 암에 걸렸을 때 이럴 때 암보험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원래 주식이 그냥 평범하게 그냥 갈 때는 그냥 사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보험을 미리 들어놓는다. 미리 이런 걸 하나 들어놓는다. 그러면 든든하죠. 마음이 든든해요. 왜 내 포트폴리오가 박살이 나도 이게 회복을 시켜주니까. 얘가 여기서 암 걸려도 암 수술 비용에 이걸로 다 쓰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한가 쳤어요. 내 종목이. 그래도 어떻게 돼요? 여기서 안보험 나와서 안보험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타이거 200 인버스 선물, 인버스 선물 2X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은 보셔야 돼요. 단타를 치더라도 어중간한 그런 테마를 하기보다는 이걸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 근데 아까 전에 뭐였죠? 여기서 이제 코스피 200 추종인데 코스피 200이라는 건 뭡니까? 코스피에서 200개의 그 상위권,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요건 대형주 지수입니다. 대형주를 추종하는 그 인버스예요. 대형주. 근데 요거는 뭡니까? 코스닥은 아무래도 중소형주 위주죠. 뭐 물론 코스닥 중에서도 큰 기업들이 있어요. 하지만 코스닥은 아무래도 코스피에 비해서는 뭐 삼성, LG, 현대 이런 애들 거의 다 코스피에 있고 코스닥 주로 바이오주, 제약 바이오가 많이 있습니다. 포진돼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여기서도 이제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코스닥이 150개 시가총액 상위권, 그러니까 바이오주들 상위권이 거의 요거에 해당된다. 또 기술주들, 4차 산업혁명 관련주 이런 것들, 이런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타이거, 코세프, 코덱스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소형주를 방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코스닥 코스닥 선물 인버스를 잡으시는 게 낫고, 또 대형주를 잡고 싶다, 대형주를 방어하고 싶다 한다면은 요거 코스피 200 관련된 선물 인버스 2X를 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한 가지 좀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사실 오늘 수요일인데 수요일 시장에서 시장이 막판에 떨어지면서 코스닥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코스닥이 5.75%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약간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요게 이제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입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4% 됐어요. 4% 됐습니다. 4%. 그래서 4% 올랐어요. 시장이 아까 뭐라 했죠? 시장이 5% 떨어지면은 2배로 움직이면 10%가 올라야 되잖아요. 10%. 근데 왜 4%밖에 안 올라요? 이상합니다. 아무튼 요 타이거는 4% 올랐고, 그 다음에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이거는 6% 올랐습니다. 6% 올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코스닥이 6% 떨어지면은 아까 그랬잖아요. 코스닥이 6% 떨어지면은 원래 이론상으로는 플러스 12%가 올라야 정상인데 이게 이론이랑 다른 거죠. 실전이. 그래서 괴리율이 있습니다. 괴리율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지수와 100% 추종하는 건 아니다. 이게 아니다. 이것도 이제 수요와 공급이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무작정 수급만으로 따지면은 사람들의 너무 괴리가 심해지기 때문에 중간에 이 회사가 뭐 타이거라 그러면은 미래에셋, 그리고 코덱스라 그러면 삼성 쪽에서 관리하는데 삼성증권 그쪽 있죠. 삼성투신 이쪽에서 하는데 그거를 얘네가 이걸 물량을 마련해놔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물량을 뭐 2만 주, 3만 주를 위에다 호가창에다 걸어놓고 이게 만약에 지수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거를 물량 확 빼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안심하셔도 돼요. 그래서 너무 큰 괴리율은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코스닥이 마이너스 5%까지 떨어졌는데 뭐 이거는 무슨 인버스가 더 떨어지고 막 이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걔네가 중간에 물량 이거를 마련해 줍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올라가야 된다. 이게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올려줘요. 호가창을. 한마디로 매수를 많이 해주고 매도 물량을 줄이는 거죠. 아까 미래에셋이나 삼성투신 이런 데서. 자, 그런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ETF를 만든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ETF를 만든 이유, 그리고 얘네가 어느 정도 조정을 해준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의심하지 말자. 다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뭐냐? 여기 보시면은 선물 있어, 선물. 오늘 그러니까 이거 인버스 ETF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아는 거예요. 무조건 맹신하지 말자. 선물이죠. 요런 선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아셔야 돼요. 선물 옵션, 파생 상품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옵션 같은 경우나 선물 같은 경우는 약간 만기 같은 게 있어요. 만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특히 옵션 같은 경우 시간 가치가 있습니다. 세타. 약간 어려워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얘기 들어도 잘 모를 거예요.
세타였어, 세타. 뭐 이런 번데기 같은 게 있는데 시간 가치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괴리율이 커질 때가 있어요. 커질 때가. 요거는 선물 옵션 개념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시면 아실 수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 지수가 아까처럼 이렇게 5%가 떨어졌을 때 10%가 안 오르고 진짜로 얘네가 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7%, 8%가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 투자하기엔 적합한 상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ETF를 투자하실 때 여기 선물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그리고 뭐 레버리지 이런 것들은 장기 투자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시간 가치가 떨어지면서 결국은 프리미엄이 까집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프리미엄. 부동산 투자할 때도 막 갭 투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만약에 3억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 보증금 3천만 원 걸어놓고 여기서 분양권 당첨되면은 분양권에다가 프리미엄 붙여서 뭐 3천만 원에다 2천만 원 프리미엄, 5천만 원 팔고 또 막 떴다방 해가지고 부동산 해가지고 5천만 원이 7천만 원 되고 9천만 원 되고 이렇게 프리미엄이 자꾸 붙어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집을 뭐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르고 할 때 결국은 3억에 수렴합니다. 이게 나중에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막 4억까지 올랐다 하더라도 다 꺼져요. 거품입니다, 거품. 그런 게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ETF 상품은 레버리지가 들어가는 파생 상품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면은 여러분들 이걸 감안하시고 접근하셔야 되고, 웬만하면은 단기적으로 한 달 이상 안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괜히 장기 투자한다고 했다가 만약에 코스피 지수 그냥 확 올라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이거 아셔야 되는 게 지금은 하락장이니까 이거를 제가 추천을 좀 드리는 건데, 또 우리의 바른증권 방송에서도 추천해서 수익이 났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코스피 지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항상 말씀드렸죠. 어떻게 상승합니까? 우상향. 코스피 지수 처음에 시작할 때 100포인트로 시작했어요. 100포인트. 100으로 시작했어. 언제? 1981년도에. 1981년에 100포인트로 시작했는데 요게 지금 2000까지 갔어요. 2600까지 갔다가 떨어져서 지금 1500이에요. 1500. 장기적으로 보면 20년, 30년 보면 우상향이에요.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예요. 다우지수 처음에 옛날에 시작할 때 그때 막 대공황 있었고 1929년 그때 얼마였어요? 67포인트였어요. 다우지수가. 다우지수 67이었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2만 넘었잖아요. 2만, 3만 이렇잖아요. 그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다 올라가요, 원래.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 니케이 지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3만 5천 포인트까지 올라가고 막 바닥권에서 막 몇백 포인트, 몇천 포인트 놀다가 다 그래요. 멕시코 지수도 그렇고 후진국도 다 그래요. 뭐 동남아시아, 필리핀 지수 막 이런 거 다 그래요. 모든 지수가 다 우상이에요. 왜냐? 주식을 하는 이유가 이거죠. 주식을 왜 하냐? 물가 상승하니까.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요. 평균 전 세계적으로 3%, 4% 올라갑니다. 물가가 상승하는데 집값은 오르는데 과자를 팔아도 과자 하나가 옛날에 100원 하다가 봉지 하나에 지금 1,000원 하고 2,000원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주가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부동산도 옛날에 집값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값 옛날에 뭐 1,000만 원 하다가 아파트 한 채 1,000만 원 하다가 지금 뭐 3억, 뭐 10억 이렇게 하잖아요. 30평. 집값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건설사들 돈 벌 수밖에 없죠. 건설회사 집 만들어 가지고 파는 건데, 그럼 건설회사도 옛날에 1,000만 원짜리 아파트 팔 때는 뭐 30% 번다 그러면 300만 원 벌다가 10억짜리 아파트 팔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분양하면은 30% 수익 나면은 3억 벌죠. 이거 그러니까 매출은 올라가는 거예요. 매출은 계속해서 우상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니까 코스피가 올라가니까 ETF를 장기 투자한다고 가져갔다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지 마시고 ETF는 인버스 ETF 이거를 장기 투자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이런 급락장에서 즉 10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급락장 아닙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 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이 ETF, 특히 인버스 ETF를 한번 노려봄직합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여기는 뭐 없는데 이거 말고도 인버스 몇 개 있습니다. 뭐가 있으면은 제가 몇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 인버스가 있어요. 미국 지수가 떨어지면 돈 버는 인버스가 있고 잘 찾아보시면 나와요. 타이거, 코덱스, 뭐 코세프 나오고. 자, 그리고 원유 ETF 있어요. 원유 인버스 ETF. 원유 가격 지금 얼마입니까? 25달러 막 이래요. WTI. 야, 이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25달러. 아, 엄청납니다. 이거 옛날에 100달러까지 갔었어요. 100달러 가다가 그러니까 4분의 1토막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하면은 기름값은 그렇게 안 떨어져요. 이거는 어느 정도 담합이 있는 겁니다. 주유소에서는 그 4분의 1 됐다고 주유소에서 그냥 4분의 1 낮추면 주유소 다 망해요.
인건비 들고 뭐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은 원유 ETF가 있어요. 원유 인버스 ETF.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게 레버리지가 있고 굉장히 좀 위험한 상품이다 보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려고 하실 때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인버스 ETF나 뭐 이런 거 레버리지 상품을 할 때는 ETF 파생 상품을 따로 신청을 하셔야 돼요. 뭐 우리가 처음에 증권사 가면 그런 거 있죠. 여러분의 성향, 나 안정적인 투자자다. 나는 중립적인 투자자다. 나는 공격적인 투자자다.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건 공격적인 투자자로 맞춰야 돼요. 그래서 뭐 공격적으로 나는 투자를 할 것이다. 이거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HTS나 MTS 들어가서 나의 투자 성향을 안정적인 사람은 절대 못해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설문조사를 다시 해서 바꾸고 나서 신청을 한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인버스 ETF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인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거 말고도 ETF가 굉장히 많아요. ETF 많은데 ETF를 좀 공부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저희가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바로 이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여러분의 이름과 또 전화번호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이 인버스 ETF의 필살 공략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또 추천을 해가지고 한 30% 수익 나고 있다고 이거 인버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익 낼 수 있습니다. 하락장에서도 이런 것들 잡으셔야 됩니다. 아, 정말 눈물만 흘려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바로 저희한테 좀 연락 주시면 이런 것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핸드폰 번호로 해서 이름과 전화번호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먼저 드릴 거예요. 뭐 보니까 어떤 분이 보니까 아이디를 남겨야 되냐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이디는 안 남겨셔도 됩니다. 아무튼 전화로만 문자 그냥 주시면 돼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ETF로 대박 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송범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